시니어 골든벨. 노년을 값지고 지혜롭게 사는 법. 오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난 건 아닐까? 아니면 이런 생각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마음에 살며시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골든벨을 울려드리겠습니다. 이 종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오래오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이 채널 시니어 골든벨은 여러분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매주 노년을 더 빛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에 와닿은 한마디 혹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살며시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노년을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흙바닥을 맨발로 뛰놀던 그 동네, 밥 한 끼가 귀해서 동생들 먹이고 나면 정작 자신은 배를 골턴 그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손을 잡던 그 순간,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의 그 뭉클함, 자식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허리 휘도록 일하던 그 긴 세월들,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이제 끝난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할까요? 왜 점점 뒤로 물러서고 왜 점점 작아지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은퇴하면 쉬어야 한다고,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한다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에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전환의 시간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웁니다. 여름에는 잎을 무성하게 키웁니다.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온 산이 불타오르듯 붉고 노랗게 물들지 않습니까? 그 가을 단풍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나무가 1년을 통틀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색을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무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눈부신 옷을 차려입는 것입니다. 인생도 꼭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여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그 이전의 삶은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예행 연습이라는 말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대에 서는 배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공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합니다. 대사를 외우고 동선을 맞추고 감정을 다듬습니다. 그래야 막이 오르고 관객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바로 그 수백 번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무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역사 속 위인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순이 넘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뒤에 오히려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경리 선생님은 환갑이 훨씬 넘어서도 지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의 할머니 화가 그랜마 모지스는 76이 되어서야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73이 되던 해에 갑자기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이에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그 편지를 받아든 손주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위대한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손주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감동을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완성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내 인생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도 있었고 깜깜한 터널 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빗속을 홀로 걸어야 했던 날도 있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아마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어떤 상장에도
어떤 표창에도 담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훈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조금 더 믿어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남을 위해 헌신해온 그 마음의 반만이라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의 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컵이 가득 차 있어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에서 어느 70대 어르신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기사를 보며 저 양반은 저 나이에 저런데 나는 하고 생각하신 적은요? 아니면 자녀로부터 연락이 뜸할 때 옆집 어르신 자식은 주말마다 온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쓸쓸해지신 적은요? 오랜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누구는 연금이 얼마고 누구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이야기에 괜히 기가 죽어 돌아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비교의 독입니다. 비교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 깊이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좀벌레가 나무를 속부터 서서히 파먹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공평하지 않은 비교를 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비교합니다. 남의 멋진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의 걱정거리를 떠올리고 남의 넓은 집을 보면서 내 작은 방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 잘 나가는 친구도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둔 이웃도 사실은 부부 사이에 서로 말 못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사실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법입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어느 날 문명을 떠나 숲속 작은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단출한 살림살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에게 충분한 삶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밥 한 끼를 먹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습니까? 그것이 풍요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봄볕 한 줌,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가족의 목소리, 이른 아침 골목에서 마주친 고양이 한 마리, 장에서 파는 제철 과일 한 봉지의 향긋함, 이것이 전부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충분한 삶입니다.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창밖의 풍경,
이것들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것들입니다. 내일 똑같이 일어나도 정확히 똑같은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 들여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마신 국 한 그릇이 맛있었다. 오늘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네줬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꽤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감고 내 삶에서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교하는 마음은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마음 속에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듯 감사가 자리를 잡으면 비교의 독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섭니다. 고요함이 들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이미 삶으로 체득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꺼내 쓰실 때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줄이면 진짜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연락해야 할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동창 모임, 동네 사람들, 친척들까지 명절 때마다 선물 꾸리고 연화장 쓰고 전화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진심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제됩니다. 마치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와 흙이 뒤섞인 강바닥에서 채를 흔들고 또 흔들면 마지막에는 진짜 금만 남습니다. 세월이라는 채를 통과하고 나면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도 전화를 하면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힘들 때 연락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와 주는 사람. 함께 밥을 먹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반대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 항상 내가 무언가를 먼저 주어야 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뜸한 정이 오히려 깊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 말하지 않아도 알고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그 관계. 이것이 세월이 만들어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가족에게 받은 상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그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과 서운함을 품고 살면
그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됐지만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야, 나야. 잘 지냈어? 밥이나 한번 먹자.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시겠습니까?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는데 명절에 한 번 오기도 힘드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그만큼 강하고 씩씩하게 키워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성공적인 양육은 자녀가 부모 없이도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줄어들면 가끔 연락이 왔을 때 그 기쁨이 훨씬 커집니다. 자녀에게 먼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별일 없지? 엄마는 잘 있어. 그 문자 하나가 바쁜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건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마 에이, 또 건강 이야기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건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건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종일 일하고 아파도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그 몸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이렇게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내가 잘 돌봐줄게. 건강 관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나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내 몸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음식도 챙겨주고 쉬게도 해주고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이제 내 몸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매일 20분 걷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검증된 노년 건강법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네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걸으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뼈가 단단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으면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봄이면 골목 담장 너머로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가로수 그늘 아래 바람이 시원하고, 가을이면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걸으면 이 모든 계절의 선물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행복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대신 딱 3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맛있게, 적당히, 감사하게. 억지로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을 과하지 않게, 이 음식이 내 몸이 되어준다는 감사함을 품고 먹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식사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 어르신들이 수백 년째 지켜온 지혜, 하라하치 분매, 배의 8알만 채우라는 말처럼 적당함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음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억울한 기억이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우울한 날이라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 우울함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십시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다면 가족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놀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위대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남긴 말입니다. 놀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 웃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 호기심을 잃었기 때문에 늙는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길가에 핀 민들레 하나에도 기뻐하고 비가 오면 웅덩이에 뛰어들며 웃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것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마음껏 웃으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처럼 한번 웃어보십시오. 아이처럼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몸과 마음을 가장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따뜻한 목욕. 그 작은 것 하나가 오늘의 선물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흐르는 구름 한 조각. 이것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것은 단순히 시대가 그래서가 아닙니다. 자연 속에 진짜 치유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봄하늘의 그 연한 파랑, 여름하늘의 뭉게구름, 가을하늘의 높고 투명한 청명함, 겨울하늘의 차갑고 또렷한 별빛. 그 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줄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 아래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계실 때 아니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노래는 감정을 풀어줍니다. 노래는 슬픔을 녹여줍니다. 노래는 기쁨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노래들 속에는 그 시대의 삶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젊었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에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머리도 굳어서 뭘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좁고 답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꼭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법을 배우는 것. 오래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처음 시작해보는 것. 평생 읽고 싶었지만 미뤄온 책 한 권을 펼치는 것.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는 것.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것. 화분에 꽃 한 송이를 심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이고 이 모든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또 다른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러 가면 반드시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비슷한 연배의 사람, 때로는 훨씬 젊은 사람. 그 만남이 또 다른 에너지를 줍니다. 배움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이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후회를 선생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제는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후회는 짐이 아니라 교훈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가 지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가 남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 어느 철학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웃는 것, 지금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지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이 말을 조심하십시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깊이 마시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 밥을 먹을 때 음식의 향기와 맛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산책을 하면서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명상입니다. 글쓰기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노트 하나를 사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좋았던 것 하나, 감사한 것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이것을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좋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새삼 놀라게 될 것입니다. 훗날 손주들이 그 노트를 읽는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유산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이 숨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숨만큼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직시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반드시 슬픔이어야 할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은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해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자연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영어로 현재 프레전트와 선물 프레전트가 같은 단어인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골든벨을 울리십시오. 인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돈과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가 없을까봐, 혹시 오래 살면 돈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미룹니다. 물론 기본적인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는 돈을 지나치게 아까워하지는 마십시오. 노년의 돈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잘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장 잔액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한 여행의 기억, 손주와 놀아준 그 오후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 나눈 맛있는 식사 그 경험들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 여러분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의식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삽니다. 나는 왜 사는가? 젊을 때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바빴고, 가족을 부양하기 바빴고, 내일을 준비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질문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손주에게 용돈 한 장 쥐어주는 것, 이웃 어르신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것들 속에 삶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큰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한 자녀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직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따뜻했던 말 한마디, 힘들 때 내밀어준 손 하나, 진심 어린 웃음 한 번.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누군가에게 먼저 미소를 보내십시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잘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의 뜻에 따라야 했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조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모르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웃게 만드는 것,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어떤 분은 꽃을 가꾸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만들어 나눠주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낚시를, 어떤 분은 바느질을, 어떤 분은 텃밭 가꾸기를,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5가지.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못 해본 것 3가지. 감사한 사람 1명의 이름.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1가지. 이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딱 1가지만 나를 위해 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3문장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는 날이 옵니다. 그날 여러분은 진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인생을 먼저 살아간 위인들의 지혜로운 말씀 5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그 이전의 삶은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 마크 트웨인. 단순하게 살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우리는 늙어서 놀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 조지 버나드 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레프 톨스토이. 나이는 마음의 상태다.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실이다. 윌리엄 제임스 미국 철학자. 오늘 우리는 함께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것. 비교를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 관계를 정제하면 진짜 사람이 보인다는 것.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는 작고 소박한 것들 속에 있다는 것. 이 6가지가 모두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3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 3마디가 가슴에 새겨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시거나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덜 아등바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힘든 시절을 지나왔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이 가족의 역사가 되고 자녀들의 뿌리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값진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비슷한 꿈을 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그분들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댓글이 다시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웃을 것인가, 내일로 미룰 것인가, 지금 시작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멋지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빛나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딩동댕 시니어 골든벨.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도 삶을 향한 의지와 열정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의 종을 울리는 채널 시니어 골든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